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문제 풀어보셨어요? 자, 1번부터 보죠. 뭐 세 문제 보는데 뭐 간단한 거 문제 보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보면 안 배운 거 하나도 없고 갑과 을은 2011년 5월 1일 갑 소유 X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갑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3년 6월 1일 그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그럼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사례만 보면 소유자가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병이죠. 병. 그러니까 이중양도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을한테 증여를 했지만 등기는 매매하고 병에게 넘겨주었다. 원칙은 이제 병이 소유자예요.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이중양도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이중양도가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죠. 이중양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요. 2번. 을은 갑에게 이행 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지금 병에게 이전 등기가 되는 순간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행 불능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그 해제하고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3번. 갑은 불공정 법률행위를 이유로 을과의 증여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3번이 맞는 질문이죠. 3번은 뭘 말하겠어요? 증여자, 증여. 우리 지난주에 불공정행위 볼 때 불공정위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게 증여죠. 증여를 했다고 해서 이건 뭐 무상행위니까 불공정이란 말을 쓸 수 없다고 했고요. 4번. 을의 강박으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갑은 반사회적 행위를 이유로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4번? 틀렸죠. 4번도 중요한 판례였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 게재되었다는 것만으로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했죠. 이때는 이제 뭐 오늘 공부할 사기 강박 110조 가지고 효력을 논의해야지 반사회적은 아니고요. 5번.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다음 해에 알게 되었다면 갑은 2018년 3월 1일 사기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5번은 이제 취소권에 대한 제척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권은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에요. 근데 지금 지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사기로 인한 것임을 다음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음에. 그러면 다음에 취소 원인이 소멸한 거죠. 그러니까 기망에서 벗어난 게 언제라는 거예요? 다음에죠. 그럼 몇 년도예요? 2012년이요. 그럼 그때부터 몇 년이냐면 3년이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하게 되죠. 5번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한 날이 2011년에 법률행위 했잖아요. 그리고 얘가 사기당했다는 걸 알았다는 건 2012년이죠. 그럼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거나 또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니까 이미 취소권은 소멸이 된 상태입니다. 옳은 질문은 3번이고 2번. 갑은 대리인 을을 통해 자신의 X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였고 병은 이를 다시 정에게 전매하였다. 그런데 갑은 병과의 매매계약이 불공정 행위로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불공정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을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시이다. 1번 중에 중요한 판례죠.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계약시, 법률행위 시가 기준이고 2번. 병에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공정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이런 상황을 인식했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할 의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죠. 3번. 경솔 무경험은 을을 기준으로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갑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요한 문제였죠. 우리가 보는 것들은 전부 다 대리인 기준인데 본인 기준인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궁박. 궁박은 본인 기준이고요. 4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더라도 갑은 선의의 정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불공정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의 정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4번 정답이고요. 5번.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그 후 갑이 추인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반사회적 불공정 행위는 추인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죠.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했던 게 불공정 법률 행위는 무효 행위에 뭐는 적용돼요? 전환은 적용되는데 추인은 적용될 수 없다라고 했고 3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의해 요원면직 형식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근로자가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제출한 사직서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이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그럼 원하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최선이다라고 판단했다면 그 특정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비진위가 아니라 진위입니다. 1번 정답 틀렸고요. 2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그러니까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되는 거고요. 3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그러니까 비진위 표시는 원칙이 유효니까 누가 입증을 하라는 거야? 무효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 4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비통착사는 전부 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죠. 5번 가족법상 신분행위에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비통착사 전부 다 공법행위나 소송행위 그리고 가족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정답은 1번이고요. 뭐 어려운 것 같아도 풀어보니까 대부분 다 맞지 않나요? 자, 85쪽 오늘 차고부터 보실 차례입니다. 차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비진위하고 통정의 표시 봤고요. 오늘은 차고를 볼 차례인데 일단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요. 불일치하는데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해요? 모르고 해요?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비진위, 통정, 차고, 사유강박 계율을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진위와 통정은 불일치 사실을 알고 하는 거고 차고는 불일치 사실을 모르고 하는 거죠. 만약에 차고라는 건 내가 그거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나중에 후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고라는 것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109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차고 취소 가능하다는 이 규정은 배제 특약 할 수 있느냐 강행 규정이냐를 묻는 거죠. 배제 특약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강행 규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나중에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특약을 했다면 그 특약이 우선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차고의 종류가 있었는데 앞의 내용들은 별 의미 없었어요. 처음에 나오는 거 표시상의 차고, 내용의 차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좀 기억을 해두실 점은 법률의 차고 있었는데 법률의 차고. 그러니까 법률의 착오라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판례를 봤었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을이 갑한테 이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내가 이 부동산을 팔 수도 있는데 이거 팔면 지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팔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 세금 문제면 걱정 마라. 내가 이재준 선생님한테 배워서 세법을 꽉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내가 부동산 투자 회사를 만드는데 이 투자 회사에다가 출자 방식으로 소유권을 넘기면 세금이 안 나온다라고 해요. 이게 누구 회사라고요? 자기가 부동산 회사를 만드는데 거기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등기를 넘기면 세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세법이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제 이게 넘겼죠. 넘겼더니 바로 세금 나오죠. 그러면 이런 방식을 통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세금이 부과될 것임을 알았더라면 갑이라는 사람은 이런 행위를 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종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동기의 착오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동기는 의사표시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어떤 경우냐면 그 동기가 표시되어서, 되거나 아니고요. 되어서. 되거나는 어디서 나왔어요? 불법 동기. 동기가 불법일 때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불법 동기가 표시되거나 표시되지 않았어도 알려지면 무효가 된다고 했죠. 근데 동기의 착오는 학설상으로 표시서를 취하기 때문에 반드시 표시가 돼야 돼요. 표시가 되어서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면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표시해서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당사자가 그것을 내용으로 하자라고 뭘 할 필요는 없어요.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요. 합의는 안 해도 되고 표시만 되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근데 하나 또 기억해 두실 점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있었죠. 유발된 경우.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시켰다라고 하면 이때는 모두 필요 없어요. 표시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표시 여부를 불문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관련되었던 판례에 본 게 뭐가 있었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땅이 있는데 휴게소를 운영하려고 했던 사건이죠. 휴게소를 운영하려고 담당 공무원한테 휴게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공무원이 뭐라고 회신을 해줬냐면 그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전부 국가에 증여를 하고 휴게소를 지어서 운영을 하면 된다라고 알려준 거죠. 그래서 공무원의 말을 믿고 토지 전부를 증여하고 휴게소를 운영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공무원이 법령을 잘 몰랐던 거고요. 원래는 전부가 아니라 휴게소가 지어질 부지 요만큼만 증여하면 되는 건데 공무원이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원래 증여할 토지의 16배를 증여한 사건이었죠. 그럼 이 경우에 이 사람의 착오를 누가 유발시킨 거예요? 상대방이 유발시킨 거죠. 그러면 이 갑은 이 증여 계약을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이 사람이 증여 계약 전부를 취소해 버리면 얘도 휴게소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놔두고 나머지만 취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냐? 즉 전부 취소가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냐? 우리 민법에 일부 취소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부 취소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따르면 돼요. 우리 민법은 어떤 규정만을 두고 있냐면 일부 무효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일부 무효가 인정되는 만큼 모두 가능하다는 거야. 일부 취소. 그래서 요건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만 취소하는 것도 인정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는 여기까지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어요. 근데 가능한 경우는 그 동기가 표시가 되어서 법률행위 내용을 이루면 그때는 취소가 가능하다. 아니, 그 사람 동기를 알 게 뭐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어떻다고 취소를 못하지만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하면서 내가 이러한 동기로 이 부동산을 사는 거야 라고 표시했다라면 그때는 취소가 가능해요. 근데 표시하면 되지 뭐는 필요 없냐면 합의는 필요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이 유발했다면 표시 여부도 묻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면 우리 109조가 규정하는 요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요건을 보면 첫 번째,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용에 착오해야 한다는 건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기에 착오는 안 된다. 왜냐하면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이 동기가 어떻게 되면 내용이 될 수도 있다고요? 표시가 돼요. 표시가 되면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그때는 가능하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거나 가지고 막 취소하면 상대방이 피해를 볼 테니까 취소하려면 그것이 반드시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이제 중요 부분이다라고 하려면 당연히 자기만 중요하다고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인 입장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한다. 그러니까 객관적이라는 건 누가 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인, 남들이 볼 때도 중요한 문제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주관적, 객관적 모두 다 중요해야 되고
그리고 이때 중요 부분의 착오라는 것은 반드시 현재 사실의 착오만을 얘기해요. 장래 사실이 포함돼요. 장래 사실. 장래 사실에 착오도 포함된다라는 것도 판례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꼭 기억해 두실 점, 입증 책임의 문제죠. 죄송합니다. 감기에 안 걸린 날보다 걸려있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입증 책임. 자,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건 취소를 할 사람이 중요 부분이라는 걸 입증해야 돼요. 취소를 막으려는 사람이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돼요. 취소할 사람, 표의자죠. 의사 표시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면 일단 계약이 체결 성립이 된 거예요. 계약이 성립되면 원칙적으로 그 계약을 자유롭게 취소하는 게 원칙이에요. 취소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취소할 수 없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취소를 하려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한다.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예외 주장자가 입증을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판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중요 부분으로 인정이 되어서 취소가 가능한 것들, 취소가 인정되는 거랑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 것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 중요 부분으로 인정되는 건 토지의 현황과 경계죠. 토지의 현황과 경계의 착오는 취소가 가능하다. 이때 이제 현황이라는 것은 현재 상황, 물리적인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고 토지를 1389평을 샀는데 사고 봤더니 600평이 하천이에요.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리적 상태가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경계선을 착오했다면 이 경우에도 착오 취소가 인정되죠. 이런 사건이었죠. 땅이 이렇게 있는데 갑의 땅, 을의 땅이에요. 서로 토지를 맞바꾸는 교환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보니 실제 경계선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경계선이고요. 실제로는 이게 대부분 다 누구 땅이었냐면 을의 땅이었어요. 그럼 을이 실제 경계선이 여기라는 걸 알았더라면 이런 교환 계약을 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선을 착오했다 이런 말 나오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 착오 이런 말 나오면 볼 거 없이 취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 중에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워낙 강력하게 당신이 내 경계를 침범해 들어왔다고 주장을 하니까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합의를 한 거야. 근데 나중에 봤더니 실제로는 경계선 침범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손해배상 합의를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뭘 착오했다는 거예요? 경계선. 경계선을 착오한 건 취소 가능하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또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 보증인의 착오. 이런 거였죠.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 이제 채권자예요. 채권자. 근데 을은 이제 채무자. 돈을 빌리는데 담보가 필요하죠. 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해서 자기 건물에다가 갑이 저당을 잡혀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을이 돈을 못 갚으면 누구 건물을 경매하는 거예요? 병 건물. 이런 사람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물상 보증인. 그러니까 보증인이죠. 보증을 섰는데 어디다가 보증을 선 거예요? 물건 위에. 그래서 이제 물상 보증인인데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행위를 했냐면 채무자가 자기 친한 친구라서 내 친구를 위해서 자기 건물에 저당을 잡혀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채무자가 자기 친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더라.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이 보증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중요 부분의 착오가 인정돼야 하는데 뭐 당연히 중요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착오 취소가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 사례를 보면 채무자의 자력 상태에 관한 물상 보증인의 착오. 그러니까 채무자가 누군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보증을 서주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괜찮아. 내 친구는 되게 부자라서 내가 보증을 서줘도 나한테 피해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보증을 서줬어요. 근데 부자인 줄만 알았던 내 친구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거지 상태다 이런 거죠. 그럼 채무자에 뭘 차고했다고요? 자력 상태. 그럼 채무자의 자력 상태를 착오하고 보증을 했다면 취소가 될까 안 될까요? 이건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 보증이라는 것은 위험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 사람의 자력 상태를 착오했다고 취소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또 매매에서 목적물의 동일성의 착오죠. 그러니까 매매에서는 매도인, 매수인이 누구냐? 사람이 중요해요? 물건이 중요해요? 물건이죠. 매매에서 목적물의 동일성을 착오했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데 역시 비교되는 것은 매매에서 목적물의 타인성의 착오예요. 타인성의 착오는 중요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면 됐지 누구 거냐, 매도인이 누구냐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건이 중요한 것이지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사람은 중요한 의미가 아니다. 매매계약에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책을 학원에서 사셨어요. 근데 이 책을 사실 때 개론책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민법책이에요.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취소하고 바꾸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민법책이라는 건 알고 사셨어요. 민법책이라는 건 알았는데 이걸 판매하는 주체가 우리 에듀나인 학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셨는데 나중에 봤더니 판매한 곳이 학원이 아니고 출판사 거를 학원이 대행 판매한 거래요. 그 우리한테 중요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더래요. 누가 팔았냐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목적물, 물건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럼 취소할 수 없는 거. 취소할 수 없는 거라고 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시가와 면적의 착오예요. 생각보다 가격이 다소 비싸다. 생각보다 지적이 다소 부족하다. 이것만을 가지고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 비교되는 건 뭐였냐면 앞에 뭐가 들어가면 현저한 시가 착오, 현저한 면적의 착오라고 하면 그때는 이건 취소 가능해요. 현저하다는 말이 없는 한 일반적인 시가나 면적, 다소 부족한 거 가지고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반드시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런 피해가 없다면 그때는 착오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판례는 뭐가 있었냐면 군유지 판례랑 대표적인 건 무효인 가압류 판례. 이게 이제 시험에 여러 차례 출제가 되었던 판례죠.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기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주는 거죠. 근데 이 기술 신용보증기금이 이 회사에 보증을 서줄 때 어떠한 조건이 있냐면 이 보증을 받는 회사 부동산 등에 가압류 같은 게 없어야 돼요. 만약에 막 이런 게 달려있는 회사에 얘가 보증을 서주면 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 세금이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기술 신용보증기금이 잘못된 기업 실태 조사를 보고받는 바람에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보증을 서준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등기부상 가압류가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취소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등기부상으로는 가압류가 있었지만 이게 어떤 가압류라고요? 무효인 가압류. 그럼 이게 등기부상 있지만 무효인 가압류라면 실제로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와 같은 거예요? 없는 거랑 같죠. 그럼 얘한테는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착오 취소가 안 되고 대표적인 사건이 무효인 가압류 사건이었죠. 또 중요한 판례 뭐 있었냐면 법령상의 제한. 법령상의 제한이 있으면 이것은 단순한 뭐라고 했냐면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판례였어요? 소사건, 그죠? 비유구 사건이 있었죠. 이 사람이 땅을 샀는데 왜 땅을 샀냐면 그 땅에다가 비우고 소 키우려고 땅 샀죠. 소 키우고 우사, 소집도 짓고 이러려고 했는데 근데 그 땅은 법령상 시설 녹지에 포함되는 바람에 가축을 키울 수가 없는 땅이에요.
무슨 제한이 있는 거예요? 법령상 제한이에요. 이런 경우에 차고 취소가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소 키우려고 땅 산 건 당신의 동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한 뭐라고요? 동기의 착오니까 취소할 수 없다.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땅 살 때 매도인한테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이 땅에서 소를 키우기 위해서라는 걸 뭘 해뒀다면? 표시했다면 그때는 착오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표시했다는 말이 없는 한 이건 단순한 동기의 착오이기 때문에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죠. 대표적인 판례들이고. 자, 그럼 우리가 요건을 보고 있는데 착오 취소하려면 일단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어디에 들어가 되냐면 중요해요. 근데 이게 아무리 중요해도 뭐가 있으면 취소할 수 없어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안 돼요. 중과실이 있는 사람은 취소할 수 없다. 마지막 요건인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중과실이 없을 것. 아무리 중요한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는 중과실이 있다는 건 사소한 주의 의무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취소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사람에게 경과실이 있었어요. 경과실이 있었다. 그럼 얘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있죠. 뭐만 아니면 돼요? 중과실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가벼운 과실 가지고는 취소권을 빼앗지 않습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갑에게 경과실이 있어요. 계약을 취소했다. 그럼 상대적으로 누가 피해를 보죠? 을이 피해 보겠죠. 얘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당하는 거니까. 그러면 을은 갑한테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았으니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하시오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라고 했죠. 이거 중요한 판례였어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게 위법한 행위예요? 적법해요? 법이 하라고 정해놨잖아요. 이 사람 법대로 한 것이지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이 사람이 중과실이 아닌 일반 과실이 있을 때 취소하는 것은 불법행위예요? 적법한 거예요? 적법한 거예요. 따라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중과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다툼이 생기면 누가 입증할 거냐 문제가 생기죠. 입증은 취소하려는 사람이 자기에게 중과실이 없다고 입증을 해야 돼요. 취소를 막으려는 사람이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그렇죠. 상대방이죠. 상대방. 다른 말로 하면 법률행위를 유지하려는 자. 유지하려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 하나씩 있다고 했죠.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는 누가 입증하는 거예요? 표의자. 그러니까 이건 취소를 할 사람이 이건 중요한 문제고 이 착오가 나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걸 입증해야 되고요. 그럼 얘가 중요 부분임을 입증하면 얘는 이제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취소가 가능해져요. 그럼 취소를 막으려면 상대방은 뭘 입증해야 되냐면 당신 중과실이 있잖아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근데 중과실이 있어도요. 취소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단어가 나오면 이용.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이용해 먹었다 이런 말 나오면 이때는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핵심어는 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용해 먹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용한 자에게 비난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판례. 중과실이 인정되는 판례 몇 개 있었어요? 인정되는 판례 딱 3개 있었어요. 뭐 있었냐면 공장 경영자 판례, 공인중개사 관련 판례, 그리고 담보 설정 해지 판례. 요 3가지 빼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갑이 공장 경영자, 공장 사장님이죠. 근데 이 갑이 을한테 토지를 삽니다. 얘는 여기다 땅을 왜 샀냐면
공장 부지가 부족해서 이 땅에 공장 지으려고 땅 샀어요. 근데 땅을 샀는데 사고 봤더니 이 땅에 공장 건축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러자 갑이 나 이거 공장 지으려고 땅 산 건데 못 짓는데 취소. 그러자 을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샀으면 일반 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이에요 라고 주장한 거죠. 자, 우리 법원은 공장을 경영하는 이 사장님이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관할관청에 문의조차 해보지 않았다면 일반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다 라고 중과실이 인정되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취소할 사람이 주장해요? 취소를 막으려는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취소를 막으려는 사람이 당신 중과실이잖아 라고 주장을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뭐 그릴 것도 없이 공인중개사와 같은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토지를 자기가 직접 매수합니다. 그러면 다른 땅을 사지 않도록 공적 장부, 뭐 대장이나 등기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돼요. 근데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사면서 공적 장부를 확인하지 않아 다른 토지를 사게 되었다면 이건 일반 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뭐가 있으니까. 중과실. 잘 보셔야 돼. 문제 푸시는 거 보니까 중과실이 인정되는 것까지는 잘 맞히셨는데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중과실 있으면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 신용보증기금의 담보설정 해지 판례였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 근데 신용보증기금이 얘가 이제 채권자예요. 채권자. 이 사람의 채무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럼 나중에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게 되면 돈 다 받았으니까 담보 설정을 해지, 풀겠죠.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 문제는 뭐였냐면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았는데 이 은행에서요,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오인하고 담보를 풀어버린 거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변제가 안 된 거예요. 그러자 을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차고니까 요거 취소할게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자 신용보증기금은 당신네들은 그런 것도 차고하나? 라고 하면서 중과실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중과실. 자,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은행과 같은 전문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변제 여부를 차고했다면 일반 과실이 아니라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중과실. 따라서 얘는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중과실이 인정되는 판례. 비교되는 판례로 우리가 본 게 고려청자 사건이 있었죠. 고려청자인 줄 알고 샀어요.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예요. 그러면 진짜인 줄 알고 샀는데 가짜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명품백인 줄 알고 2천만 원짜리 명품백인 줄 알고 동대문을 샀는데 25만 원짜리 짝퉁이에요. 중요해 안 중요해요? 환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진품과 위품의 착오는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고려청자를 살 때 전문가에게 알아보지 않고 덥석 산 거예요. 그게 중과실이냐라는 문제죠. 중과실이 인정돼야 안 돼? 안 돼요. 우리 판례는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전문가의 감정이나 견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중과실로 볼 수는 없다. 그러면 고려청자 사건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뭐가 아니니까. 중과실. 중과실 인정되는 건 요거 3개밖에 없으니까 3개만 좀 받으시고 나머지들은 물어보면 다 중과실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요건을 갖추면 내용의 착오이고 두 번째로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되고 세 번째로 중과실이 없으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취소하면 효력이 문제가 되겠죠. 효력. 효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착오를 이유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뭘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취소하면 당연히 취소 시부터 효력을 상실해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볼 염려가 생겨요?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리면 제3자죠. 제3자. 그래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때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이면 되고요. 뭐까지 필요 없다고 했냐면 무과실은 필요 없고 그리고 선의는 모두 추정되기 때문에 제3자가 스스로 선의임을 밝힐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악의 주장자가 제3자가 선의가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라고 했죠. 적용 범위는 지난주에 정리했던 것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타제도와의 관계. 첫 번째 문제되는 건 착오와 사기. 그리고 착오와 담보 책임 안 보셔도 되고 착오와 해제. 이 두 가지가 문제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해가지고요. 중요한 부분에 착오를 일으켰다. 사기를 당해서 착오를 일으켰다. 사기 취소와 착오 취소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선택할 수 있다고 했죠. 선택. 이제 갑이 있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칩니다. 사기를 당해서 갑이 착오에 빠졌다. 그러면 이 갑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취소가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하면 틀려요. 우선 적용되는 거 없고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 갑의 입장에서는 사기당했다는 걸 입증하기가 더 편하면 그거 입증해서 취소하면 되고 중요 부분이라는 걸 입증하기가 용이하면 그거 입증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착오와 해제 인정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판례였죠. 이런 거였어요.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매매 계약을 합니다. 을이 갑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약속한 날에 대금을 안 준 건 바로 채무 불이행, 이행지체예요. 그러면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한번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 안 하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합니다. 근데 이때 계약을 해지한 이유는 이 매수인의 의무 위반 때문이기 때문에 이때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을이 왜 이런 매매 계약을 했냐면 얘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을이요 착오를 이유로 이 계약을 갑에게 먼저 취소를 했더라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거 없어요? 할 거 없죠. 근데 취소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먼저 해제를 당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나중이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여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굉장히 중요한 판례였고요. 이걸 이제 줄여서 말하면 이미 해제되어진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OX요. 틀려요. 이미 해제가 됐어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어떤 실익이냐면 이걸 인정해주면 을은 갑에게 뭘 해줄 필요가 없다고요?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착오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본 거고요. 문제 한번 볼게요. 92쪽에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1번 그렇죠. 이거 강행 규정 아니라고 했어요. 배제 특약 가능하고 그 다음에 2번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뭐의 착오예요? 면적. 그렇죠. 면적의 착오. 또 시가의 착오. 이건 현저하다는 말이 없으면 중요 부분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3번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3번 맞죠? 이건 좀 이따가 사기편에 가면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이건 서명의 착오로서 착오 취소만 되지 어떤 취소가 나오면 틀린다고 했냐면 사기 취소란 말 나오면 안 돼요. 좀 이따 보시고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자, 핵심어가 뭐예요? 이용에 먹었다는 거야. 그럼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5번.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자, 핵심어는 뭐예요? 유발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뭐가 필요 없다고 했냐면 표시 여부가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착오고요. 사기강박은 좀 쉬었다가 보시죠.